최진욱 작가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부러 제주도에서 올라와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와이스트릿 네, 구경 갈 수 죄송하기도 있는 하고. 기회이기 때문에 네, 아이고 골방 이만한데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손 딱 다 닿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네. 해주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네, 서귀포에서 새벽에는 글을 쓰고 낮에는 아기를 보고 밤늦게 이렇게 자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서 주식을 공부하면서 네, 소소하게 네. 살아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자 기회가 되면 이제 책을 쓰는 네네네.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6에 은퇴하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사실 은퇴라고 하면은 좀 네. 미안하죠. 왜요? 왜냐면 이게 은퇴라는 게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제 프로필에다가 약간 장난식으로 적은 거였거든요. 오. 왜냐면 이제 그 제주도 내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하나의 실험이었는데 네. 이거를 뭐라고 소개할지를 몰라서 뭐 이제 원천적인 의미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갭 이어라고 하잖아요. 안식년처럼 이렇게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36에 무리하게 은퇴해서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소개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셨을 때 이제 그 타이틀에 네. 약간 이제 재미를 느끼셔가지고 그 제목으로 책을 이제 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은퇴의 대명사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파이어족. 네. 한동안 유행했던 그 파이어족.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파이어족을 다루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거기서 처음 뵀었거든요. 그래서 막 부럽다, 엄청 부럽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제주도 환경에서. 네. 근데 네. 은퇴라기보다는 네.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 지금도 뭐라 해야 될까?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 아니면은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만 달라졌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적어도 지금 올해부터는 확실히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네. 더 적게 벌어도 적게 쓰면 살아갈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번복이 될 것 같은 게 번복이요? 네. 왜냐면 이제 네. 작년 말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고 이제 어떤 새로 다시 출발하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어떤 그 자산의 척도도 허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되겠다 반성하고 있어서 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또 괜히 헛된 부푼 꿈을 심어들였다가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파이어족에 대한 그 오해들도 많은 게 은퇴하면은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은퇴가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도 또 다른 또 사업을 또 계속 네.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2달, 석 달 이상 놀면은 못 논다 하더라고요. 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1년 놀아봤거든요. 예. 너무 좋아요. 다르네. 네. DNA가 다르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약간 한 3개월 정도 놀았을 때 네. 초조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성향상 3개월 이상 놀아도 초조해지진 않아요. 우와. 상황이 좋은 건 아닌데 초조해지진 않아요. 뭐라도 되겠지. 실제로 이제 뭐라도 되겠지라는 게 제주 쪽으로 이제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라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몸의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네.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먹고 살 길은 다 찾아져요. 와, 신기하다. 네. 저는 한 반나절만 놀면 초조하거든요. 그게 성향이 차이인 거죠. 와, 1년을 놀아도 초조하지 않다. 네. 근데 거기서 뭔가 찾아진다. 네. 근데 그게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기서 나오는 플렉스는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주도로 가신 그 삶에 대해서 그것도 막 대기업, 외국계 기업 네. 쟁쟁한 데 다니시다가 네. 지금의 삶을 좀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후회 많이 하죠. 그러세요?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 당시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네.
그럼 그 선택을 바꿀 것이냐 그러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지금- 돌아가도 똑같은 네, 선택.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제가 그 당시에 36쯤에 회사를 갑자기 이제 회사 생활을 멈추고 거기 가서 아무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본다라고 한 거를 결정했던 이유가 만약에 한 80대가 되어서 네. 그 당시를 36을 돌이켜 봤을 때 살던 대로 똑같이 살래? 아니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할래? 라고 물어봤다고 하면은 당연히 80대 때 그 당시를 돌아보면은 더 모험을 하는 쪽을 선택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은퇴의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모험의 시작. 네네. 아, 그래서 뭐 지금 특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또는 직장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삶을 오래 이어오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뭐 불만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를 못 견디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시선 자체가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알려진 게 여신욱 작가님이 제주도로 갔을 때 이건 뭐 기사화도 많이 됐습니다만 네, 4억 원을 들고 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네, 제주도로 가셨다고. 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가는 거는 가능한데 네, 그 돈으로 생활, 주거, 네, 그다음에 투자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왜냐면 많은 분들은 이제 뭐 파이어족이 되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나요? 뭐 네. 몇십억, 뭐 금융자산은 얼마, 막 이런 계산들을 하시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커졌겠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제주에 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약간 갭 이어라고 생각하고 안식년, 네, 뭐 안식년으로 몇 달 생각하고 아니면 1년 네. 뭐 이 정도. 뭐 1년 놀다가 안 되면 회사 돌아가도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네, 약간의 계산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수도권에서 제가 이제 쓰는 주거비를 제주 쪽으로 전환시켰을 때 세이브된 비용이 한 25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세이브 되는 게, 그러니까 25분의 1만으로 살 수 있다. 주거비에 한해서. 주거비 하나서. 네.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세이브되는 돈이랑 아니 2분의 1도 아니고 25분의 1이에요? 네, 그 당시에 갭이 그 정도 있었어요. 와, 네,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약간 엑셀로 좀 두드려 봤죠. 내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 했을 때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해봤을 때 한 1년 정도는 놀고 먹어도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갔었죠. 그러고 나서 뭐 거기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새로운 방법들도 찾아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주도를 벗어나지 않는 게 더 안전하겠구나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또 3년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주도에서 꾸준히 글도 쓰시고 책도 내시고 강연도 하시고 네, 또 디자인 네, 일도 종종 하시고 네. 예. 그 최준철 대표님 책처럼 그런 거 그 좀 이렇게 주든가요? 뭐 이렇게 그게 네. 이게 참 최 대표님 때 죄송합니다 이런 거 여쭤봐가지고 네. 궁금하시니까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네. 최 대표님이 정말 이제 네. 확실히 대인배신 게 예. 최 대표님 책에 그림을 그려드리고 받은 돈이 예. 왜? 제가 낸 책의 한 권의 인쇄보다 많아요. 진짜 네. 왜냐면 와. 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이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되는구나. 근데 보니까 사포가 그 그림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와. 많이 최준실 대표님 혹시 또 다른 거 필요하시면 저도 책에 어떻게 뭐라도 좀 그림은 제가 더 잘 그릴 거니까 너무 이제 거인의 어깨를 서로 차지하려는 야. 혹시 그 누구나 로망이 있어요. 네. 제주도에 사는 삶. 네. 거기서 되게 여유롭게 바다도 자주 나가고 네. 실제로 제주도의 삶은 어때요? 이게 뭐 한 사나흘 뭐 4박 5일 뭐 일주일 이렇게 놀러 가는 거랑 차원이 다를 텐데. 그쵸 많이 다르죠. 현실.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힘든 건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돈 벌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거고, 뭐 거기서도 다른 사람이랑 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어디에 살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삶의 고민이 있을 때 제주도에서는 이제 새파란 하늘 아래 한라산을 등지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차이? 네, 그래서 좀 제주로 이주해왔던, 이게 그 육지에 살다가 제주에 이주하신 분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뭐 사는 건 똑같은데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있죠. 마음의 여유. 네,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또 빨리 좀 치유도 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좀 느끼는 게, 그렇게 제주도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가 서울에 오면은 되게 빨리 바뀌어 있어요. 뭐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모든 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아, 세상이 바뀌어 네. 있다고? 약간 그 시골지와 서울지 그런 동화처럼, 제가 어느 순간 서울에 잠깐 이제 야, 책 홍보하러 올라왔는데 보니까 서울이 다른 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좀 경우 빠르죠, 많이 느꼈어요. 빠르죠, 빠르죠. 네. 못 보던 건물도 막 네. 올라가 있고. 여의도도 마찬가지. 여의도도 네. 한동안 이렇게 위를 안 쳐다보고 이렇게 맨날 땅만 보고 걸어 다니다가 막 보면 막 여의도 근처 이따시만한 건물 올라가 있고. 네. 아, 그러네. 시골지와 서울지 확 와닿습니다. 네. 그 바다를 자주 보면 좋죠. 네. 댁에서 혹시 바다가 보이나요? 아, 그럼요. 아, 이건 부럽다. 제주도 가고 싶다. 이게 솔직히 이 제주도라는 그 주식 투자하고 큰 돈 버신 분들이랑 네. 그분들은 제주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다 세컨하우스 넣고 한두 달 있다가 올라오시고 겨울을 제주도에서 보내고 제일 부럽습니다. 아, 뭐 그냥 싸니까 사는 거죠. 그래도 제주도인데. 좀 주식 투자 이야기 해볼까요? 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건 언제쯤이었어요? 처음 시작은 사실 여의도에서 했었어요. 몇 년도예요? 2014년도. 여의도에서 어떻게요? 왜냐면 그때 제 직장이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현대카드 다닐 아, 때였는데. 금융회사 현대카드. 네. 그냥 재테크로, 원래는 제가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던 게 부동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특히 책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원 다니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부동산 경매 투자 자체를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2014년이면 뭐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쵸, 한 뭐 대리급 정도 그때쯤이었는데, 이제 제가 원래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시도를 못 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부동산 경매 쪽에서 알게 된 분들이나 분들 보니까 주식 투자도 곧잘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어떤 건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게, 부동산 경매의 본질이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컨셉을 처음에 배웠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가치 투자라는 철학에 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버릴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비록 제가 부동산 자체를 투자는 못했지만 거기서 배웠던 게 주식 투자에서 적용이 되면서 나름 여기서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싸게 사는 걸. 네, 부동산 경매 때 배운 거를. 네, 지금도 그러면은 싸게 사는 걸 가장 중시하십니까?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2014년부터 바로 뭔가 잘 되셨었나요? 뭔가 주린이 시절 네. 또 있었을 텐데요. 당연히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린이인데. 네. 엄청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왜냐면 워낙에 쟁쟁한 투자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막 압도적으로 잘했다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2015년 2년 차 때 그 딱 한 번 그 해 손실을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해 외에는 손실 난 해는 없었어요. 그래요? 네. 2018년인가? 막 그때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심해지고 그럴 때도. 그때도 이제 많이는 못 벌었지만 이제 네. 벌기는 벌었고, 작년에도 벌기는 벌었고. 잠깐 이제 그 혹시나 화면 보시는 분들 중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 팔에 저기 벌레가 묻어가지고 안 지워지네요. 안 지워지네요.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요. 아, 예. 그 제가 이제 제주도 네. 내려갈 때 네.
가기 좀 이렇게 전일 거예요. S 슈퍼맨을 이게 향하고 있는 개미. 네, 이제 슈퍼 개미가 되어보자 아, 그런 꿈을 이제 몸에 새겼었고 네네네네. 여기저기 이제 타투를 했는데 다 좀 투자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멍거 이름이 써 있습니다. 네. 만약에 찰리 먼거라면은 어떻게 말했을까? 하우드 멍거 세이. 네. 그리고 여기는 그쪽에도 뭐가 네. 있나요? 네. 버핏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네. 네. 아, 여기 이제 능력 범위. 오, 네. 한자로. 네. 그리고 여기는 복리는 작동한다. 네. 그다음에 여기 만초선 겸수익.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손실을 보고 아, 겸손하면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어깨에는 이제 안전마진. 이렇게 사실 보고만 하면 별거 없는데 그냥 네.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좀 불량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제 나름대로 어떤 삶의 철학을 담아놓은 거라서. 네. 뜻이 있는. 네.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그렇게. 까먹으니까요. 그 영화 메멘토처럼. 그렇죠. 여기도 뭐가 있나요? 이렇게? 네.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력과 실행력 뭐 그런 거 이게 하나씩 다 남아놨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네. 여신욱 작가님을 벗겨놓으면 명언집이 나오는. 되게 쓸데없어 보이긴 한데 저는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투자할 때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네. 절대 잊지 않으시겠습니다. 네. 혹시 그 투자를 좀 하시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는구나를 좀 느끼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투자하신 분들이 인생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 종목. 네. 뭐 인생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큰 돈을 번 종목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인생 종목은 어떤 나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준 가르침을 얻은 종목이 진짜 인생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제일 큰 영향을 끼친 종목이 파라다이스인데 오. 다른 데서도 얘기를 가끔 한 적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큰 상처와 제일 큰 어떤 그 수익의 기회를 줬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당시에 투자 아이디어가 네. 영종도에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를 한창 짓고 있을 때고 네네네네. 이게 완공이 되고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매출 볼륨이 커지겠구나. 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구나.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네. 제가 사고 2주인가 3주 뒤에 사드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자마자부터 쭉 빠지면서 이제 마이너스 30% 넘기까지 손실 평가손이 났었거든요. 마이너스 몇 퍼센트? 30%. 네네네. 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네, 아니, 그 정도. 30%인지 39%인지 아무튼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투자 경력도 길지 않았고 좀 무식하게 하던 때여서 뭐 손절도 못 하겠고 그 당시에 또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손실 보고 팔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계속 월급 들어오는 대로 물타기 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생겼던 한알령이 사실은 이제서야 그쵸? 지금 네, 풀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총 1년 반을 보유를 했는데 예. 1년 4개월 하고 반 정도? 보름 정도를 계속 평가 손실이었어요. 마이너스 30%던 게 물 타고 해도 마이너스 20%뭐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물을 타다 보니까 중간에 단기 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요만큼 빠지면 더 안 빠지더라. 또 네. 올라가다가 또 고꾸라지고. 그럼 또 이제 이만큼 오면은 더 안 가고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종목의 주가 흐름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2018년 그 가을에 그때 그 지수 전체가 폭락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2018년 가을. 네. 그쯤이면 막 트럼프가 맨날 트위터 올리고 이럴 네. 때쯤 아니? 예. 근데 그때가 그 지수가 그때 당시 단기 저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파라다이스도 또 빠졌고, 근데 이만큼 이상은 안 빠지더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좀 눈 좀 딱 감고 예. 좀 많은 액수를 또 부었어요. 예.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예. 한중 통화 수합 협정 맺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 뒤로 한알령 풀어준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뉴스만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들을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파라다이스도 하는 사이에
제가 마지막에 그 물타기 했을 때 그 손실률이 마이너스 14%, 15% 정도였는데 네. 한 달 반 만에 플러스 80% 수익이 난 거예요. 와, 그게 한 12,000~13,000원대에서 반등이 그렇게 세게 올라왔었나요? 네. 그래서 그냥 운 좋게 예. 그때 80% 수익 내고 나왔어요. 이야.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다 보면은 운빨로라도 오른다. 아, 그걸 배운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 뒤로 좀 장기 투자 성향의 그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사실 실력보다 더 센 게 네. 아무도 못 이기는 게 운이라고. 그쵸. 셋복. 네. 셋복은 아무도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게 사실 뭔가 좋은 투자 방법이나 좋은 투자 철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쵸. 철학이라고 하긴 그런데, 투자라는 게 철학만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말은 네. 맞습니다. 그냥 운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이게 내가 뭐 10% 수익 난지 30% 수익 난지 100% 수익 난지가 운에 따라서 너무 그 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을 함부로 보지 말자, 그러니까 가볍게 보지 말자, 그런 것도 좀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철학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맞습니다. 저희도 책 콘텐츠로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야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그 방어율 1점대 투수도 네. 잘 던지고서도 패전 투수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무리 3할대 타자도 잘 친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빗 맞았는데 텍사스형 안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운이 그렇다고 해서 운이 많이 좌우하니까 평소에 타격 연습 안 해도 돼. 또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네. 실력과 운을 같이 갖춰야 되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운도 많이 좀 체감을 하신. 안 그래도 그 작가님 책에 보면은 운 관련된 네. 내용을 또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이다. 네. 여신우 작가님의 좀 주식 투자 스타일을 정의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하방에 막힌 투자를 어.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리서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네. 좀 능동적으로 하방이 막힌 또는 상방이 크게 열린 이제 그 기업들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날씨로 치면은 네. 당장 내일이나 일주일 뒤 날씨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예. 여름이 겨울보다 더울 거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어떤 향후 1년이나 2년 뒤에 상황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나아지는 뭐 섹터나 종목들을 찾아서 그냥 1, 2년 물릴 각오하고 들어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냥 수익이 나더라고요. 요거를 약간 예를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뭐 지금 당장 적용시킬 수 있으려나? 이제 최근에 그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네. 좀 괜찮게 본 투자 아이디어가 광고 쪽이거든요. 네. 왜냐면 뭐 지금은 약간 바닥 대비 올라오긴 했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쭉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제일기획이 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광고 경기가 엄청 안 좋죠. 네.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누가 배당 수익률 때문에 얘기를 했었나? 그런데 네.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었고 왜 주가가 낮아졌지 봤더니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올해 기업들이 워낙에 광고비를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줄였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쓰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돈을 안 쓰는구나. 뭐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광고 예산 집행이라는 게 주로 그렇더라고요. 기업들이 어쨌든 광고라는 게 더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그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를 영영 묶어두지는 못하더라고요. 특히 어떤 광고비가 슬로우했던 해가 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기업들도 어찌됐든 계속해서 흑자가 쌓이고 이러면은 그게 또 다음 해 광고 예산에 이제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내년, 그러니까 제가 그 제일계획을 본 게 올해 7월 정도였는데, 네. 내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지? 여기서 봤더니 네. 파리 올림픽이 있는 아, 벌써 그렇게 되나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하기사 저기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거의 이제 시작됩니다. 네. 이번 주에. 예. 그러니까 이제 도쿄 올림픽이 워낙에 네, 그건 망했죠. 크게 망하다 보니까 네. 그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서도 이 이를 갈고 있고 벼르고 있고, 아, 벌써 올림픽 시즌이 돌아오네요. 와. 그리고 내년에 기업들도 올해 광고비 아낀 만큼 내년 올림픽 시즌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광고 섹터에도 그 돈이 밀려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올여름에 제일기획 사서 네. 내년 여름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싼 편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주시하고 있는 단계. 근데 사실 7월 달에 좀 더 좋은 기회였는데 제가 지금 조금 반등을 했나요? 조금 반등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사람은 디테일이 떠오를 때 또 괴로워집니다. 네, 누구나 정확히 바닥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네, 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네, 약간 반등이 나오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샀는데 조금 더 물리면 아, 좀 더 있다 살 거야. 네, 아무리 1년을 보고 2년을 본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인간 본성상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냥 좋아지는 게 있으면은 분할 매수했었어요. 조금 올랐을 때도 사고 좀 빠졌을 때도 사고 이러다 보면은 어찌됐든 내년 여름은 지금 겨울보다는 따뜻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10%, 15% 수익이 됐건 40% 수익이 됐건 이 정도 레인지에서 수익은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조금 투자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만에 하나 이런 관심 종목들이 매수 기회를 안 주고 날아간다 그러면은 네. 저랑 인연이 아닌 거고, 음. 근데 어찌됐든 최고의 매수 가격이 올 때까지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다. 요즘은 약간 그런 스탠스로 바뀌었어요. 아, 본인이 기다리는 가격이 네. 올 때까지. 네. 그러니까 못 잡아도 상관없다. 이건 어차피 나랑 인연이 아닌 거고 네네. 약간 좀 넓은 마음으로. 네네. 그러다 날아가면 되게 마음 아픈데. 마음은 아프죠. 예.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인간은 그 손실 회피 네. 본능 같은 게 있어서 네. 내가 샀다가 좀 팔았는데 날아가거나, 네. 그렇죠? 샀는데 물려버리거나 이러면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특히 그쵸. 날아갔을 때, 네. 예, 없는데 날아갔을 때. 근데 그거는 아예 그냥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네. 초월을 해버려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절대적으로 모든 걸 아는 주식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놓친 종목이나 뭐 아쉬운 놓친 기회 같은 건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찾아올 거거든요. 네. 심지어 워런 버핏도 내가 아마존을 사지 않은 실수였다고 아, 네. 했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지 않은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아쉬움은 찾아올 건데 매번 그 아쉬움이 나를 괴롭히도록 놔두면은 그거는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들이, 뭐 아까 야구에도 비유를 하셨지만 야구 선수들이 완승을 하는 팀은 없잖아요. 그쵸. 질 때도 있고, 하지만 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마음 상해하면서 다음 경기에 영향 주지 않고 그냥 털고 다시 경기를 위한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투자자도 좀 그런 스탠스로 자기의 이제 태도를 정립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타자는 3할 타자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실력의 선수고, 그렇죠. 야구팀도 한 6할 정도만 승률 네. 해도 항상 리그 상위 올라갈 수 있는 팀이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모든 걸 다 맞추고 싶고 모든 걸 다 정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혹시 뭐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물론 다 막 100% 200% 내면 좋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았어요. 낮게라는 게 워낙에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좀 험불하게 하는 건데, 저는 일단 2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연 20% 복리. 네. 아니, 그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연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비웃으세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꾸준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뭐 한 50% 냈다가 네. 마이너스 30%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네.
딱 그 정도 목표로 하시는 뭐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 이상 목표를 잡았더니 예.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실 뭐 그런 케이스 많아요. 매해 막 압도적인 수익률 내다가 예. 한 해 삐끗해가지고 한 40% 손실 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게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다시 올라가는데도 엄청 힘들어지고 그래서 예전에 선진장님도 그 얘기 한번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실 그 얘기를 선진장님이 얘기하신 게 좀 웃기긴 한데 네네. 워낙 수익률 좋은 분이시니까 네. 그냥 뭐 큰 수익 안 내도 손실 나는 해 없이 꾸준하게 가면은 나중에 보면 자산이 꽤 커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되도록이면 이제 좀 몸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꾸준히 하는 거. 사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렵죠. 네. 혹시 그러면 좀 매일매일 시황을 보시거나 네. 단타를 좀 하시거나 이런 건 없어요? 소질이 없습니다. 소질이 단타를 없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장기적으로 보려고 산 종목이 운 좋게 빨리 오르면은 좀 단타 수익으로 바로 나올 때도 있고, 네. 제가 좀 의도적으로 단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 제일 최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인버스 아이디어로 네. 그 코스닥 인버스를 산 적이 있었어요. 아, 단타로 예. 보고.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논리는 그거였어요. 4월 달에 그 미국, 유럽, 중국 파생만기 일자 기준으로 해서 2차전지가 그 전에도 꽤 많이 오르다가 한번 크게 조정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조정 다 거치고 나서 더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7월 초까지. 그쵸. 근데 그게 7월 초쯤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7월 달 파생 만기 시즌에도 이게 약간 감이었던 거죠. 뭔가 좀 쎄한 거예요. 그 지금 오르는 폭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파생 만기 다가오면 또 변곡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3개월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단기 자금이라도 네. 인버스로 잡아놓으면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2차전지 쪽 인버스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코스닥 이제 인버스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1.5%인가 수익 내고 그냥 나왔는데, 왜냐면은 사서 좀 갖고 있어 보니까 2차전지는 그때 고점을 찍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2차전지에 대한 인버스가 아니라 지수 전체에 대한 그렇죠. 인버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예, 지수가 생각보다 견조하더라고요. 그때 2차전지에서 그 차익 실현한 어떤 자금들이 다른 테마를 또 사서 올리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이제 종목에 대한 인버스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하지가 않아서 역시 단타는 내 체질에 안 맞는구나 그러고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왔죠.